이 인터뷰 내용은 이 여성분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간략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30대 초반이고요. 태국에는 3번 정도 갔었고, 길게는 2달까지 있었고요. 최근에 태국어로 공부하고 있는 사람. 그럼 태국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공부를 시작하신 거죠? 처음에는 이제 2달 살러 가기 전에 언어를 공부해서 가면 좋겠다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살다가 와서 더 좋아져가지고 좀 더 태국 사람들이랑 얘기를 더 많이 해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배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이랑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막 말이 잘 통하진 않았지만 좀 말 섞다 보면은 그냥 되게 마음이 편하고 친절하고 그래가지고 태국에 이제 자주 가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려면은 더 언어 공부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태국어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주변에서 태평님 유튜브에도 한번 그런 영상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뭐 영어를 잘한다고 하면은 보통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태국어를 하면은 대체 왜 태국어를 왜 하는 거야? 이렇게 보통 물어보더라고요. 태국인 분들도 그렇고 뭐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면 뭐 태국 좋아서 그렇다 뭐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하고 좀 가까운 친구들은 뭐 너 왜 태국 가서 살려고 해? 아니면 뭐 태국 남자랑 결혼할 거야? 뭐 보통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거를 자기계발이라든지 뭐 취업의 수단이다라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랑도 태국을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조금 태국말 할 줄 아니까 편하다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태국어를 한 어느 정도 레벨까지 좀 공부를 하고 싶으신가요? 플렉스 900점 이상? 좀 플렉스 900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몰라가지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 보면 괜찮을 것 같다. 뭐 시험을 목표로 하거나 그건 아니고요. 근데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 같기는 해가지고 플렉스 시험을 한번 치기는 할 것 같고 그러면은 그 관광통역사 시험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긴 있어요. 제가 여성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여성의 입장으로서 태국이 좀 매력적으로 느껴질 만한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태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뭐 여자라서 라기보다는 그냥 뭐 태국 좋아하는 사람이면 대부분 다 공감하는 내용일 텐데요. 그냥 사람들이 너무 따뜻하고 친절하고 아직 인간미가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물가가 저렴하니까 뭘 먹든 뭘 사든 마음이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외식 한 번 하면 뭐 10만 원 막 이렇게 나올 때도 있잖아요.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이렇게 주기적으로 가서 좀 쉬다 오고 싶은 나라여가지고 네, 그런 점에서 태국이 좀 매력적인 것 같고 좀 더 이제 여성으로서 질문의 취지에 부합하게 약간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뭐 저도 여자인 친구들 많으니까 이제 여자분들은 그 서비스에 돈을 투자하는 경향이 좀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은 물건을 사도 뭐 되게 깔끔하고 예쁜 포장에 쌓여서 오면 훨씬 더 기분 좋아하기도 하고 밥을 먹더라도 같은 메뉴를 먹더라도 더 분위기 좋고 더 예쁘고 더 친절하고 뭐 이런 데서 먹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물론 남자분들도 그렇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돈을 더 줘야 돼 이러면은 그냥 안 먹어 그냥 나는 그냥 딴 데서 먹을래 약간 이런 경향들이 더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더 돈을 투자하고서라도 그런 분위기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태국은 진짜 좋은 서비스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누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5성급 호텔이라든지 뭐 풀빌라라든지 아니면 뭐 최고급 스파라든지 이런 거를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되게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그거 말고는 약간 좀 마이너한 그 이유긴 한데 제가 이제 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태국어를 공부하는 이유에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태국에 그 BL 드라마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그 시장이 굉장히 큰 편이더라고요. 태국 분들이 우리나라 배우들 좋아하듯이 우리나라 분들도 태국 배우분들을 좋아해가지고 약간 덕질의 개념으로 이렇게 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 점에서도 여자분들이 태국의 매력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본인도 뭐 태국 BL물을 좀 좋아하시나요? 아니, 뭐 좋아하지는 않고요. 네. 그 태국어 공부하면서 드라마를 보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뭐 내 이름은 남로 뭐 이런 거랑 보긴 했는데 그 넷플릭스에 엄청 유명한 게 있거든요. 보이프렌즈라고 해서 그걸 한번 본 적은 있어요.
주인공이 되게 잘생겼더라고요. 네. 제가 예전에 그 만든 영상 중에서 그 교민 집단 설문조사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인용한 논문이 그 부산의대 임홍구 교수님 그 재태안인의 특성과 뭐 태국에 대한 인식 논문 제목이 이거거든요. 근데 거기를 보면은 그 여성 교민들의 태국어 실력이랑 태국에 대한 호감도가 남성 교민들보다 약간 떨어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진행했던 교민 집단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해보는 건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성의 입장에서 좀 태국어 공부를 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뭐 태국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껴질 만한 그런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제가 막 오래 살아보진 않아서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여자로서 생각을 해보면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훨씬 절실하게 태국어를 배우실 거고 훨씬 더 태국에 노출될 시간도 길잖아요. 그래서 단지 태국에 있는 것만으로 태국어가 막 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점에서 아직은 남자분들이 생계활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태국어를 더 잘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성분들은 일단 타지에 있잖아요. 이게 가끔 만나가지고 수다도 떨고 막 싫은 사람 욕도 하고 이러면서 약간 스트레스를 푸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 친구들은 뭐 한국에 있고 그러면 이제 태국에서 맘 맞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언어가 좀 안 되는 거랑 연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태국에 살면은 불편한 점들이 이제 몇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저는 위생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이제 이것들은 여자분들이 훨씬 민감한 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벌레 진짜 극혐하고 되게 위생적이지 않은 식당에서 먹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단점들을 좀 커버하려면 그걸 넘을 만한 장점들이 있어야 되는데 언어도 하나의 장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좀 예민한 문제긴 한데 남자분들은 그 유흥을 목적으로 가시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 저는 막 반감이 있는 건 아니고 유흥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저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가장 큰 동기가 되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겠다 하는 의지가 있는 그 언어 공부에 더 도움이 되고 또 태국의 애착을 더 가지게 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유흥이 태국어를 배우는 강한 동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이신가요? 네, 저는 충분히 강한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거기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유흥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볼게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태국에 유흥을 즐기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본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위법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반 태국인 분들한테 피해만 안 준다면 저는 뭐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태국에서 뭐 클럽이나 유흥가 같은데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죠. 근데 뭐 클럽이라고 진짜 부르는 그런 데는 가본 적이 없고 뭐 RCA 이런 데는 가본 적 없는데 카오산 로드에는 한 뭐 대여섯 번 가봤었고 특히 송크란 기간 때도 그 3일 내내 갔었어요. 그리고 뭐 치앙마이나 피피섬에 있는 맥주 파는 펍 같은 데에 가서도 뭐 춤추고 놀기도 했고 그런 식이었죠. 제가 듣기로는 이제 대마가 합법화된 이후로 그 유흥가 쪽에 대마뿐만 아니라 막 온갖 종류의 약쟁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가보니까 정말로 그런 거 같나요? 확실히 대마 냄새는 정말 많이 나긴 하는데요. 뭐 특히 카오산 로드나 바들이 있는 곳에는 진짜 대마 냄새가 항상 났던 것 같아요. 심하게. 사실 태국인들보다 외국인들 비율이 훨씬 많았고 대마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사람이 누군가한테 위협이 된다. 약간 너무 무섭다. 약간 이런 느낌을 가져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보통 우리나라 술집 근처에 가서 뭐 술 취한 사람 보는 정도. 그래서 저는 딱히 대마가 합법화되고 나서 좀 더 뭐 신변에 위협이 있다거나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은 없어요. 가기 전에 막 친구들도 그렇고 뭐 부모님도 그렇고 막 어떤 음식에 대마를 몰래 탄다더라 막 그런 설을 많이 그 주의하라고 많이 해주셨는데 직접 가보니까 정말 대놓고 그냥 대마 그림을 그려놓고 음식을 팔더라고요. 뭐 대마가 단가가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 위험도 없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막 같이 놀자고 접근해오는 남자들은 없었나요? 있었는데요. 네. 근데
제가 일행이 있었어서 그런지 네. 뭐 놀자고 했다가 그냥 뭐 저희끼리 얘기하거나 이러면은 그냥 다시 가시고 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승크란 때 예. 제가 이제 막 놀고 있었는데 예. 그때도 일행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약간 좀 대마를 한 건지 술에 취한 건지 모르겠는데 막 춤추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엉덩이를 막 만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바로 미안하다고 하고 가시긴 했는데 뭐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었나요? 일단 태국인은 절대 아니었고요. 근데 어느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백인이긴 했는데 그럼 아까 같이 놀자고 접근해온 사람 어느? 보통 서양 분들이 많으셨고 서양. 태국인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태국인 분들은 오히려 여성분들이 막 어디서 왔냐, 막 언니라고 불러도 되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신 적이 많았고 뭐 보통 서양 분들이나 뭐 인도 분들 막 그런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아까 전에 한 이야기랑 좀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네. 막 이렇게 갈라치기해서 생각하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이런 치안이나 안전에 대한 부분은 약간 남녀가 느끼는 온도 차이는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태국에 갔을 때 어떤 치안이나 안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일단 저는 뭐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한국과 비슷한 정도의 안전한 치안이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뭐 혼자 밤에 대중교통을 타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야시장에 갔다가 집에 돌아간다든지 이런 늦은 시간에도 딱히 그렇게 막 무섭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뭐 실제로 뭐 누군가가 막 다가와서 말을 건다거나 이런 경우도 없었고 그래서 치안이 되게 좋다고 느꼈는데 근데 제가 짜오프라야강 근처 다리에서 이제 강바람을 쐬면서 좀 다른 태국 친구랑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경찰분들이 오셔가지고 밤이 늦었으니까 빨리 돌아가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다리에 이제 혼자 다시 가서 그냥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강에서 맥주 마시듯이 그냥 맥주를 한 잔 하고 있었는데 그 태국인 여자인 친구들 2명이 와가지고 이런데 혼자 있으면은 여자 혼자 있으면 그 위험하다고 얼른 가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약간 우리나라는 이제 여자분 혼자서 한강에서 맥주 한잔 한다고 위험하니까 빨리 집에 가라 이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태국이 아무래도 조금 더 뭐 치안이 좀 안 좋은 면이 있기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간접적으로 하긴 했습니다. 그 다리가 그 메모리얼 브릿지라고 하시는 게 네.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그때 소개해주신 영상 중에서 짜오프라야강 리버파크인가? 하늘공원. 네, 하늘공원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8시 반인가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가려면은 그 바로 앞에 있는 메모리얼 브릿지 맞는 것 같아요. 네. 철골 구조물로 된 다리가 거기 분위기가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갔었죠. 그때가 몇 시쯤이라고 하셨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10시 좀 넘었던 것 같아요. 10시, 11시? 그 안전하면은 오토바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카오산로드에서 만났던 한국인 여자분들은 무서워서 절대 못 타겠다고 하고 친구들도 안 타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아해가지고 항상 오토바이 택시만 타고 다녔었는데 아무래도 오토바이 택시가 차 사이로도 가고 중앙선 침범도 엄청 하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인도로도 가고. 네네 인도로도 가고 또 심지어 헬멧도 잘 안 주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위험하긴 할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송크란 때도 오토바이 사고가 꽤 되게 많았다는 걸 들어보면은 그런 점에서는 뭐 위험한 부분이 아닐까. 맞아요. 송크란 때 카오산로드에 내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막 경찰분들이 오셔가지고 누구 잡아가시는 것도 봤고 막 어떤 서양인 분들은 서로 주먹 다짐하는 것도 봤고 그리고 실제로 그 RC 클럽 쪽에서 총기 사고가 나기도 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뭐 송크란 같은 케이스는 뭐 일행을 확실히 만든다거나 뭐 술을 너무 많이 만든다거나 그런 주의해야 될 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태국에 있었을 때 한 달 생활비가 한 어느 정도 들었는지 좀. 에어비앤비 숙소에 일부 묵었었고 호스텔 도미토리 룸에서 묵거나 아니면 뭐 저렴한 경우에는 호텔에서 묵기도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한 달에 숙소비로 한 65만 원, 70만 원 뭐 이 정도 들었던 것 같고 그 밖에 뭐 교통비, 식비, 뭐 옷값, 뭐 샴푸 이런 거 사는 것까지 해가지고 한 50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120 정도 썼다는 게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이제 제가 막 액티비티 같은 거, 뭐 스쿠버 다이빙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걸 좋아했었어가지고 그런 가격은 좀 제외된
기본적인 생활비가 그 정도였어요. 아, 그러면 스쿠버 다이빙은 비용이 어느 정도? 라이센스를 따는 과정이었어가지고 그때 4일에 45만 원? 이 정도. 시세를 잘 몰라가지고 그 정도면 뭐 보통인가요? 아니면? 그 정도면 한국에서 따는 것보다 훨씬 싸다고 들었거든요. 태국에서 그 서비스를 이용한 뒤에 팁을 좀 주는 편이셨나요? 마사지 이외에는 팁을 준 적이 없었어요. 한 어느 정도 팁을 주셨나요? 보통 그냥 50에서 100바트 정도 들였던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하면? 네네. 근데 제가 막 그런 고급 스파나 이런 데를 간 적이 없고 보통 뭐 1시간에 300바트? 비싸면 400~500바트 이 정도였었어가지고 태국 회사 중에서 혹시 뭐 좋아하는 과자가 있는지? 과자라고 하면은 로띠사이마이 간식인가 이거는? 네, 로띠사이마이랑 버터 크리스피 롤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노란 병아리 같이 그려진 그 과자 있거든요. 네, 그것도 엄청 좋아하고 그랬어요. 이틀에 한 번꼴로 마시는 음료수가 있거든요. 그게 코코맥스라고 코코넛 과즙 100%인 음료수인데 사실 그 코코넛 진짜 실제로 팔잖아요. 길거리 시장 같은 데서. 근데 그걸 먹으면 비릿한 맛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거는 좀 별로인데 세븐에서 파는 그 코코맥스는 진짜 맛있더라고요. 진짜 갈증 날 때 딱 그거 한 잔 딱 먹으면은 갈증이 쫙 풀리는 그런 게 있어서 거의 한 진짜 이틀에 한 번꼴로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 태국에서 자주 구매했던 다파라든지 약이라든지 혹은 다른 무언가가 있나요? 일단 타이레놀이 엄청 싸다 보니까 항상 한국에 들어올 땐 타이레놀을 많이 사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여자라서 생각한 부분이긴 한데 태국에 뭐 소피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뭐 태국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브랜드에서 약간 여름용 생리대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착용을 해보면 실제로 되게 시원해요. 그래가지고 되게 신세계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돌아올 때도 좀 사오고 그랬긴 했는데 이 태국에서 요즘 뭐 한류가 유행을 한다고 하는데 한류로 인해서 어떤 태국에서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는 관심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어디 뭐 호텔에 간다거나 이러면은 프론트 직원분들이 어디서 왔냐라고 했을 때 이제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일단 너무 좋아하시면서 간단한 한국말을 하실 줄 아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살갑게 말도 걸어주시고 누구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훨씬 말을 처음에 섞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이런 한류 덕분에. 예전에 뭐 MRT에서 뭐 태국 남자가 막 따라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 좀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그건 제가 좀 네. 일단 BTS였고 제가 이제 가고 있는데 그분이랑 이제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제가 타는 열차에 같이 타시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마침 그 열차를 잘못 탄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정거장 만에 그냥 바로 내리는데 같이 따라 내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말을 거셨는데 그때 태국어로 막 말씀을 좀 빨리 하셔가지고 잘 못 알아들었는데 막 카페에 가자 약간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혹시 그런 건가? 관심 있다고 하시는 건가? 그런 일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런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본인이 관심을 받은 게 한류의 덕택이라기보다는 그냥 원래 본인이 좀 매력이 있어서 그런 아니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류 덕분은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저한테 태국어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의 매력 아니에요. 한류의 매력이라기보다는. 그냥 넘어가시죠. 네. 부끄럽습니다. 예, 제 채널 영상 중에서 네. 가장 공감했던 인상 깊게 봤던 영상이랑 별로 공감이 되지 않았던 영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유도 같이 말씀해 주시죠. 깐차나부리 가가지고 박물관에 가서 이제 전범자가 된 조선인 이야기를 다뤘던 영상이 있었어요. 저는 그 영상이 되게 좋았거든요.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주는 영상들을 좋아해가지고 그 영상도 좋아했고 또 그 최근에 초상권이 생겼던 이제 태국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영상도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초상권 개념이 엄청 일찍 생겼잖아요. 근데 훨씬 형편도 좋은 것 같고 시설도 좋고 이런데 왜 사람들은 더 불편한 점이 많아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태국도 이제 점점 약간 형편이 나아지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불편한 것들도 많아지고 서로 권리를 지켜줘야 할 것도 많아지고 이렇게 될까 뭐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영상도 좋아하고요. 공감이 안 됐던 거는 사실 뭐 딱히 없는데 그 태국이 왜 여초국가인가에 대한 그 영상이 저는 태국이 여자가 많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뭐 제가 여자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뭐 반반밖에 없는데 그 영상에서 다 여자가 많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좀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럼 말이 나온 김에 그 영상에 관련된 질문을 좀 해볼게요. 실감하는 거는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통계적으로는 여초가 나타나는 게 맞는데 네. 거기서도 얘기했지만 여초가 되는 이유가 뭐 사회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태국은 이 두 가지 이유가 다 아닌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제가 알기로는 그 이공계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여초 현상이 나타나는지 혹시 뭐 과학적으로 설명이 좀 가능하신지. 결론만 말씀드리면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선에서 이것저것 생각해볼 얘기를 해보자면은 예를 들어 최근에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뭐 어느 바다에는 암컷 바다거북이만 태어난다 이런 기사가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요. 거북이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암컷 수컷이 결정이 되냐면 알을 품고 있을 때 주변 온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들었어요. 뭐 저온이면은 수컷이 태어나고 뭐 좀 고온이면은 암컷이 태어나고 이래가지고 지구온난화로 이제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거의 99.9%가 암컷만 태어나는 지역이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북이고 저희는 거북이가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포유류는 이런 식으로 성결정이 되는 건 아니고 이 성결정 염색체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제가 치앙마이에서 만났던 어떤 분이 그 전통의학을 전공하신 분이었는데 태국은 이제 더운 나라다 보니까 심혈관계 질환으로 많이 사망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런가 해서 이제 기사를 찾아봤는데 그 질환으로 죽는 게 사망 원인 1위더라고요. 근데 이제 심혈관계 질환은 보통 이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훨씬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이런 게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좀 개인적인 의견을 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흥미로운 가설을 간 태국 방콕에 있었을 때 좀 자주 방문했던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맛집이라든지 혹은 뭐 하는 명소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뭐 혼자만의 어떤 히든 플레이스라든지. 일단 짜뚜짝 시장 가는 걸 되게 좋아했고요. 메모리얼 브릿지 가는 거 좋아했고 아이콘 시암이랑 카오산 로드 좋아했고 와다룬도 좋아했고 네. 저는 그 야경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일단 콘도 옥상에서 야경 보는 걸 되게 좋아했고요. 그 밖에는 아이콘 시암 그 스타벅스가 있는데 거기 테라스 야경이 엄청 예쁘거든요. 거기 자주 갔었고 그리고 사미안 미타운에 옥상에도 테라스가 있어요. 거기도 가는 거 좋아했었고 그런 야경 명소들을 좀 자주 갔던 것 같아요. 와다루는 선셋 보러 많이 갔던 것 같고 루프탑바 중에는 옥타브 루프탑바 가는 거 되게 좋아했었고 티추카인가? 거기인가? 아 티추카 한 번 가봤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옥타브 분위기가 더 좋았던 것 같아가지고 거기. 홈아룬 거기. 네네네 그때는 그 부모님이랑 아, 솔직히 한국인들 좀 필수 코스처럼 여겨지는 곳이어가지고 그렇죠. 가봤는데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딱히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실제로 와다룬에 가서 선셋을 본 게 더 예뻤다고 그냥 비싼 밥 먹는 것보다 그냥 그게 더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안 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약간 여성으로서 이런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좀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자들이 다 그렇다 약간 뭐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좀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태국 좋아해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